정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심리, 서울, 강남, 강북 격차 더 벌어져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팩트 체크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똘똘한 한 채 심리가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강북은 계속 떨어져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원인은 정부의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강북 간 아파트 매수 심리 차이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강북에 비해 강남의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고객 중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기존 보유주택이 팔리지 않아 옮기지 못하는 이가 꽤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남 아파트로 가고는 싶어. 지금 내가 강북에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가고는 싶어. 그런데 있는 집이 안 팔려.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강남권에서도 핵심인 강남 서초구에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언제 매수해야 하냐고 시기를 묻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 강북에 있는 노원구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잠깐 늘어나던 매수 문의가 지금은 거의 없다. 인근 도봉구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완전 좀 상반된 분위기죠, 그죠? 강남 쪽에서는 계속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북에는 이러한 매수 문조차 뜸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기사에서 말하듯이 똘똘한 제 심리 덕분에 지금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강남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기사는 강남입니다. 자, 강남 상구라 이야기하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런데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잠실은 한 달 만에 3억 뚝. 왜? 라는 기사가 나왔죠. 똘똘한 한 채 아닌가? 송파, 강남 나홀로 하락, 송파공원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상구 내에서도 지금 집값이 차별화되고 있다. 강남 서초는 4월 말 이후 쑥쑥, 송파만 올 들어 0.03% 떨어졌다 라고 하고 있네요. 강남 내에서도 찐 강남과 찐 강남이 아닌 사이에서는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중 송파구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강남 상구 상승률 1위가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는 송파구가 상승률 1위 했는가 봐요. 원인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 시장을 주도할 재료가 대부분 소진된 데다 핵심 주거지인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급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전체 시세가 하향화하는 분위기다. 밑에 보시면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먼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5월 16일, 6월 6일 각각의 아파트가 주간 변동률 조사를 했는데 공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송파구는 제대로 못 가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상구 내에서도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몇 달간의 추이로 추세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갈수록 강남 상구 내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맞다. 강남구, 서초구 집값은 함께 움직이는데 송파구만 탈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그죠? 정부가 올 5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면서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핵심 상권에서 벗어난 송파구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놨다라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면 내가 강남에, 서초에, 예를 들어서 서초에
반포자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송파에 뭘 가지고 있다 할까요? 올림픽 패밀리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둘 중 하나 던진다면은 송파를 던지겠지. 반포자이를 던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리센치 가지고 칩시다. 그죠? 리센치도 요즘에 한 20한 4억 정도 하죠. 리센치 가지고 칩시다. 송파에. 그리고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 가지고 칩시다. 어느 거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던지려면은 리센치를 던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 3구내 서울 내에서 강남과 강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강남 내에서도 입지가 더 우월한 강남 서초와 송파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기사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더 커지는 똘똘한 한채 심리라고 했는데, 자,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현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어떤 심리를 가지고 똘똘한 한채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을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해서 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가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심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종부세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종부세.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세율 자체가 달라요. 물론, 보십시오. 내가 공시가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다주택자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은 요거는 6호로 쪼그라들죠. 그죠? 6호까지 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종부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딱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6억이니까 12억까지는 종부세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 채가 더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달라져요. 1주택자의 종부세율과 2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부담 때문에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다일까? 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고. 그죠? 언젠가는 하락장이 오겠죠. 지금 당장에 올지, 아니면 몇 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하락장이 오겠죠. 그 하락장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안전한 자산, 강남의 가장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이 제 안전자산이라 판단하고, 에셋 파킹을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에셋 파킹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에셋 파킹을 하면서 하락장으로 맞이하는 것이 내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심리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 부분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지만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에셋 파킹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봅시다.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잠실은 뚝 떨어졌다. 일단 급지 차이가 나죠. 그죠? 강남 서초하고 송파구는 똥급지는 아니죠. 지금 현재 찐 강남으로 불리는 데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 세 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송파, 강동, 그다음에 동작, 양천 이런 데는 강남으로 볼 수는 없죠. 그죠? 찐 강남으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송파가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송파가 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과연 이 현상이 계속될까요? 자, 다시 말해서 강남과 강북이 지금 차별화되면서 강남은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 강남은 달리고 있는데 강북은 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영원히 떨어질까요? 강북이?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진 강북이 다시 갭을 메꿔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은 물량 부족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량이 넘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량 부족 구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에서 선택은 결국은 송파가 빠진다면 송파를 진입하는 게 위너가 되겠죠. 노원구가 빠진다면 노원구를 저가에 잡는 것이 위너가 되겠죠. 내가 제일 바닥에서 나는 살 거야. 내 집은 최고점에 팔고 내가 사는 물건은 제일 저점에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송파 이렇게 빠지고 있다. 잠실 쪽에 엘리트 파레르, 그죠?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요런 요것들이 좀 흔들리고 빠질 때 오히려 진입 찬스를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반포자이. 오늘 신고가가 떴더라고요, 신고가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교군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 신고가가 지금 39억이 떴습니다. 반포자이. 요게 지금 14년차 된 아파트예요. 2009년산. 2009년도에 지었죠, 그죠? 전 이걸 보면 자꾸 이상하게 센터파크가 생각나던데. 연식도 그렇고, 선호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의 인프라도 그렇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파크가 자꾸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는 반포자이하고 센터파크를 좀 비교를 하다 자주 해보거든요. 오늘 신고가 떴습니다. 39억. 9평에서. 84에서 39억 신고가 떴거든요. 지금 계속 38억, 37억 이러다가 오늘 뜬 게 39억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센터파크,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네임드 대장급 아파트하고 반포자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이 적정 수준인가 말씀드렸는데, 야, 반포자이의 상승세가 겁난다. 이러면 이거 40억 찍는 거는 사실상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그 말인 즉슨 부산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네임드 대장급 단지와 서울의 가장 선호하는 이러한 실거주 선호하는 단지의 갭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